네, 삼성증권 언택트 컨퍼런스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업종, 바로 반도체주입니다. 황민성 테크 팀장님께서 반도체주 부진 지속, 슈퍼사이클은 끝났나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는데요. 황 팀장님은 1994년 삼성전자 반도체에 입사를 해서 2000년부터 테크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사이클은 다 경험해 보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인사이트가 기대가 되는데요. 팀장님 자리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최근에 반도체주가 영 힘을 못 쓰는 모습인데 네.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끝난 건지 궁금해지는 상황이에요. 네,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슈퍼사이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슈퍼사이클이 끝났나요? 라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사도 되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끝났나요? 어떻게 보면 연초만 하더라도 너무 슈퍼사이클 좋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슈퍼사이클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아까 이제 제가 여러 사이클을 경험해 봤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경험해 본 슈퍼사이클은 한 2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94년, 95년, 그리고 2017년, 2018년.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수요가 왔을 때 이제 슈퍼사이클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준비를 많이 해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을 세우더라도 옛날처럼 빨리빨리 램프업, 그러니까 가동을 안 하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제가 여기서 예언을 하나 한다면 네. 앞으로 10년간은 슈퍼사이클이 안 올 겁니다. 어, 네, 공장은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악담을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네. 네, 옛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반도체가 좀 달라진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매출 또 시장의 크기가 훨씬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은 분명히 옵니다. 사이클은 오는데 그게 이제 올해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를 정도가 아닐 뿐이고 사이클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반도체주가 아예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하이닉스의 내년 이익 전망이 올해 4월부터 꺾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 또 시장 참여자들 중심에서는 이미 사이클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사이클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한 6개월, 8개월 전에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좀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업체들이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 게 저 4월 달 정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PC 업체들, 요즘에 PC 많이 팔리잖아요. PC도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TV 작년에 샀는데 TV도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러다 보면은 마지막 보루 서버도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내년도는 좀 별로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수요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IT 기기 많이 팔리고 있고요. 연초 보던 것 대비해서 디램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수요가 한 4%, 6% 정도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는 참 좋은데 문제는 공급도 늘어난다. 모자란다 하니까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생산도 많이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상식적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다. 또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핸드폰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그 핸드폰에 디램 반도체가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가격으로 따지고 봤을 때. 가격으로요? 네.
저는 가늠이 잘 안 가는데요. 네, 아주 조금 들어가요. 뭐 원가가 뭐 한 400불 정도 하면 한 20불 정도가 네, 그러니까 뭐 5% 정도 가격 대비하면 훨씬 작죠. 그런데 이제 서버에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서버 하나가 보통 한 800만 원 정도 해요. 네.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그 서버 하나를 사면 디램을 얼마 정도 살까요? 글쎄요. 한 250만 원 정도. 아. 많이 사면 한 300만 원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PC, 핸드폰 이렇게 이제 봐왔던 이런 시장하고 빅데이터가 일어나면서 서버라는 특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업체들이 사는 시장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규모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커진 건데 네. 그 시장이 커진 게 무한정 커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버 하나가 800만 원인데 디램을 800만 원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버짓 관점에서 작년, 재작년도에 32GB 모듈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모듈이 기본이 32GB짜리거든요. 그게 한 300불 했어요. 지금 한 150불입니다. 네. 반토막 났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은 고점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반토막 났는데도 고점이다라고 하지만 탑재량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 2년 전에 250만 원 썼는데 지금도 250만 원 쓸 거다라고 놓고 보면 지금 정도의 150불, 160불 수준이 어느 정도 고점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고점에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반도체 업종은 뭐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팀장님 그러면 글로벌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뭐 국내나 글로벌이나 반도체 시장은 비슷해요. 네. 앞으로의 이제 세상을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하이브리드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저 왼쪽 그림이 너무 재밌고 앞으로 인상 깊은 또 계속 기억에 남을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 아이가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학교 가면은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Teacher's pet. 네, 선생님한테 잘 보이는 네. 애들이죠. 과연 쟤는 Teacher's pet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저렇게 원격 수업을 하는데도 열심히 질문을 할까? 아니면 우리가 학생들 또 선생님과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일까? 재택근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인싸, 아싸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하이브리드 세상에서 그 인간과의 관계가 이제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변화의 매개체는 IT 기기입니다. 네. IT 기기가 없으면 서로 이제 소통을 덜 하게 될 거예요. 네. 요즘은 카톡으로 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전화 걸면 왜 전화를 하지?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하이브리드 세상에서 많은 수요를 창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까 이제 글로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3년간 안 좋았던 곳이 있어요. 네. 기업입니다.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미중 분쟁 때문에 불안하니까 투자 안 했지요. 코로나 터지니까 투자 안 했지요. 백신이 없어서 투자 안 하고 있죠. 이게 최근에 백신이 이제 생기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미국부터 개선이 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델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백신은 원샷으로 딱 들어오지 않잖아요. 네. 미국 들어왔고 나중에 유럽 들어올 테고 신흥국도 들어올 테고 점점 이렇게 파도처럼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 수요가 올라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재고가 많다 그러지만 왼쪽은 공급자 재고 없어졌죠. 오른쪽은 수요자 재고 좀 많아졌어요. 불안하니까 많이 이제 집에다 갖다 놓죠. 저희도 집에 보면 마스크 이만큼 갖다 놓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이제 이거를 퉁쳐 보면 사실 재고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차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2018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끝났어요. 하루아침에. 그거는 고객이 안 사기 때문이에요. 네. 누가 안 샀느냐? 빅데이터를 끌고 가고 있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 몇 기업만 당장 오늘 주문을 끊잖아요. 그러면 내일 사이클은 끝납니다. 타격이 굉장히 크군요. 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살 때도 막 사다가 안 살 때는 또 갑자기 안 삽니다.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도 리포트를 리서치 센터에서 냈는데 SK의 파이낸셜 스토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가 부분과 투자가가 요구하는 것과 또 경영자가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이 종업원들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말고 원하는 것, 투자가가 원하는 것을 경영진은 실행을 하고 종업원들은 그걸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제 기업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1분기 실적 발표 때 하이닉스 주가가 출렁 빠졌어요. 네.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투자를 적절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 딜리버리가 올해 하반기에는 그냥 기업 단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장 또 회장 단에서 이렇게 딜리버리가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들이 나 오늘 안 사 이러면 사이클 끝나는 게 이제는 아닐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3분기 DRAM 가격이 얼마고 뭐 사이클이 어떻고 이거보다도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움직임 그런 것들이 SK가 지금 뭐 마이크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SK도 하고 있고 삼성도 그런 메시지 딜리버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서플라이어의 그러니까 공급업자의 바기닝 파워, 가격 결정권이 점점 세질 거다. 슈퍼 사이클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 자주자주 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른 사이클들이 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글로벌 어떻게 반도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보면요. 네. 글로벌 산업에서의 핵심은 여전히 이거죠. 요즘에 가장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미국 웨이퍼 들고 있는 네. 그건데 미국이 이제 제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제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미국은 제조를 놓은 지 꽤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개발을 하고 그 제조가 일본으로 왔다가 한국으로 왔다가 또 이제 뭐 중국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이제 상황인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비교입니다. 마이크론은 제일 잘 나가는 공정의 전체 웨이퍼의 30%를 투입해요. 삼성은 60%를 투입합니다. 네. 그러면 그 제일 잘 나가는 공정의 원가 싸움에서는 삼성이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삼성을 따라왔다, 이겼다. 그렇지만 제조 경쟁력, 앞으로의 반도체는 제조 경쟁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기서는 정말로 한국 업체들이 큰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인텔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이크론도 뭐 계속 격차를 좁혀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듯이 마이크론이 이제 앞서가는 거 아니냐 놓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오른쪽에 보이잖아요. 1A, 1B. 네, 1B는 한 1년 뒤로 미뤄진 것 같고요. 삼성은 1A하고 1B하고 붙어 있으니까 아마 1년이 되기 전에 삼성이 다시 개발도 제조도 넘사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제가 제조 얘기를 드리는데 네. 반도체 제조를 하려면은 뭐 개발 툴 있어야 되고 또 장비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가진 업체들이 뭐 파운드리, 팹리스, IDM 이런 업체들이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 보시면 이런 거 좀 눈에 띄지 않아요? 뭐 AI 반도체를 하는 업체들 누구나 다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오포도 한다 그러죠. 샤오미,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조금 전에 나왔던 이름들 다 나와요. 네. GM, 테슬라, 뭐 현대자동차. 구글은 반도체 설계를 사람이 안 해요. AI한테 시킵니다. 아, 그래서 뭐 6개월간 할 거를 7시간 안에 끝낸다.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제조 경쟁력입니다. 네. 네, 그 제조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얼마나 이제 해외 업체들하고의 협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가격의 바기닝 파워가 점점 이제 서플라이어에게 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거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한국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조 경쟁력의 가치가 얼마나 이제 나타날 수 있는가를 보고 투자하실 것이 더 맞다. 너무 이제 사이클이 뭐 슈퍼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점이 좋다. 누굴 사야 되느냐. 네. 가장 중요한 문제죠. 네. 제조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아놨어요. 반도체의 미래는 장비다. 네. 장비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한계를 뚫어내는 장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이제 뭐 바틀렉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ASML이라든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조를 잘하려고 하면은 뭐 완성도를 높여야 돼요. 수율도 높여야 되고 ASML 하나 사온다고 수율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 장비 뭐 이런 일본에 있는 레이저텍 뭐 아니면은 ASML 안에 들어가는 거울 만들어주는 짜이스, 짜이스도 검사 장비 하거든요. 또 마스크 이런 업체들이 전부 독점이에요. 호야, 뭐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텍도 독점이고.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미세화 공정을 만들어 놓으면 미세화된 방막이 또 필요해요. 그거는 또 AMAT. 그럼 그 방막을 또 이제 미세하게 애칭을 해야 돼요. 그건 또 램 리서치. 이런 업체들이 점점 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생태계에서 가치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슈퍼사이클 끝났나요? 라고 답을 드렸지만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바기닝 파워가 우주의 기운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또 하나가 이제 한국의 제조 경쟁력에 대한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를 사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정말 제가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슈퍼사이클 온다고 했더니 내가 뭘 씌어가지고 샀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은 포인트에서 빗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워낙 반도체주가 시장이 주도주다 보니까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도 굉장히 많은 질의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한번 제가 몇 가지 볼까요? 꼽아서 네, 저도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네네. 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죠. 당장 다음 주가 걱정이죠.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까도 이제 잠깐 설명드렸듯이 네, 여기 보면은 어닝스에 대한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 네, 공급이 많아요. 이게 일단은 좀 걱정이 될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공급량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 아, 역시 이랬었구나. 이게 이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나오는 거는 또 이제 당장 나오는 것도 있지만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올리면서 조금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아마도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이 투자를 조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네. 아주 조금.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게 큰 추세를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악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호재보다는 다소 중립적인 그런 뉴스 플로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도 네, 여쭤볼게요. 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익을 많이 내도 반도체 주가가 부진한데 중요한 질문을 주셨네요. 무엇이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까요? 라는 질의를 주셨어요. 네. 뭐 점쟁이가 되라는 말인데요. 네. 무엇이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 이런 얘기죠. 아니, 이익은 이렇게 내는데 주가가 안 간다. 네. 그럼 도대체 뭐가 나와야 주가가 가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지라고 봐요. 결국 이제 이 가격이라고 하는 주가라는 것도 서로 간의 합의점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서로 간의 메시지 딜리버리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은 이익을 많이 버는데도 주가가 안 좋은 점은 이런 이익은 얼마 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좋은데 이게 계속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안 갈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SK가 주도하고 있는 그 파이낸셜 스토리를 의심을 가지시고 네,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삼성만 놓고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지만 주력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비메모리이지 않습니까? 네. 그 비메모리에서도 삼성은 관리의 삼성, 네, 또 운영의 삼성이지만 지난 실적 발표 때에도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년 내에 의미 있는 M&A를 하겠다. 네. 네, 그게 3년이 될지 당장일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큰 이 전략의 변화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뭐 100조를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가가 안 간다 이런 이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건데 그런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한국의 특히 말씀드렸던 제조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가치가 훨씬 더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아까 강의 후반부에 반도체의 미래는 장비다라고 하셨는데요. 네네네. 국내 장비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국내 장비 좋죠. 네, 저희도 국내 장비 좋아하고요. 그렇지만 국내 장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바틀렉을 만들어내는 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바틀렉을 만들어내는 것, 또 바틀렉을 해결해 주는 것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정도의 큰 혁신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회사들과 국내 장비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 저런 장비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네. 네, 그렇지만
저것만 있다라고 생산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국내 장비들과의 그런 협력,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국내 장비 업체에도 굉장히 좋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 장비 전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황민성 테크팀장님과 반도체주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